미국과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들 간의 첫 직접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에서는 다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수시간에 걸친 핵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공식 인사들은 앞으로 며칠 내에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보좌관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동시에 미국은 아야톨라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도입했고 미군은 이란 주변에 병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난 2주 동안 미 공군의 C-17과 C-5 대형 수송기 100대 이상 이미 중동 기지에 도착했거나 아직 이동 중이라고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지금이 테헤란 정권이 가장 약해진 시기라며 만약 공격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덧붙입니다.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가 이란에 현금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아야톨라 정권에 경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협상 첫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계속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자국민에게 이 나라를 긴급히 떠나라고 촉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방송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수시간에 걸친 핵 협상이 열렸고 양국의 공식 인사들은 이 협상이 앞으로 며칠 내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보좌관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간의 첫 대면 협상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단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인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보름 동안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과 C-5가 최소 102회 이상 도착한 것으로 이미 집계되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군사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동에서 주요 운송 허브가 된 곳이 요르단의 무팍살티 공군기지라는 것입니다. 전체 수송의 절반가량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도 화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가능한 모든 군사기지에서 군사적 존재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을 경유하는 경로도 구축되어 있으며 카데나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이 지역으로의 병력과 장비 이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물류체계를 모두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미국인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경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군용 비행장에서 요르단으로 향하는 일련의 항공편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인 정황상 방공 시스템 부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트리엇, 어쩌면 심지어 차하트, CAAT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공편이 이미 최소한 7번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형 장비, 레이더 장치 및 기타 방공 시스템 부품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대형 CO 슈퍼 갤럭시가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가 만약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마스카트에서의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6시경에 끝났습니다. 즉,
무려 8시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만이 양측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스티븐 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중요한 인물로 미 중앙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아라크치와 그의 여러 부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중재자는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였습니다. 그리고 바드르 알부사이디는 협상이 매우 진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란과 미국 모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고 진전이 가능할 수 있는 분야를 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라크치는 협상이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측의 의견이 모두 경청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들에게 협상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긴장과 위협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미국의 공식 성명은 없었고 미국인들은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두 가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핵 문제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즉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락치의 말에 따르면 오직 핵 문제만 논의되었고 탄도미사일과 대리 세력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 장소를 터키에서 오만으로 옮겼고 협상의 참관인으로 참여하려던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은 협상 시작 전에 이란이 선호하는 협상 방식을 받아들여 이란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을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불법 석유 운송을 담당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15개 기관, 14척의 선박, 그리고 2명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테헤란의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무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테러 단체, 바로 이 대리 세력, 그리고 지역 불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국무부의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정권은 자국 국민의 복지와 무너져가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대신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계속 지원하고 이란 내에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야톨라 정권을 돕기 위해 러시아가 나섰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비밀리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테헤란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제나 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8년에 모스크바는 미국의 제재가 도입된 후 아야톨라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5억 달러의 현금을 이란 공화국에 보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프롬스비아즈방크가 이 송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8년사 개월 동안 최소 34차례에 걸쳐 각각 570억에서 1150억 루블에 달하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총 약 5톤에 달하는 지폐가 운송되었으며 추정컨대 500유로권 지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의 자금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러시아인들과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아야톨라 정권에 현금을 들여올지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에서 다시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시위 물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로는 종종 장례식과 추모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생된 시위대의 가족과 친구들은 반정부 구호, 심지어 죽음이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제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에 대한 전복을 촉구하는 영상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학생들은 하메네이를 찬양하는 애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시위 중 부상자들을 도운 동료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활동가 단체들은 하메네이의 전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 지금이 트럼프에게 드문 기회를 활용할 만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과 45년간 대립해온 역사상 이렇게까지 약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혁명 정권의 미래는 후계 위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이 위기는 정권의 안정성이라는 아우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령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영원히 통치할 수 없으며 그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후계 가능성이 전혀 점쳐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극심한 절망과 희망 없음이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식량, 물, 의약품 부족과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1월의 시위가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지역 대리 세력들입니다. 여기에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한때 이란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일종의 보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고 이란은 이제 이런 외부 방어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란이 이 대리 세력들을 이스라엘 공격이나 미군 기지 공격에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이 군사 세력들과의 대치로 인해 분산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 최소한 세 가지 요인들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지금이 워싱턴이 정권을 전복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중동 정책에서 괴롭혔던 아야톨라가 그의 동맹국들을 위협했고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중에는 테러 행위와 무장 세력을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격을 미루고 이란인들과 협상을 계속할수록 아야톨라들도 그만큼 더 오랫동안 권력을 강화할 시간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로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